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신기하다. 네, 저희 너무 신기하네요. 라이브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저 궁금한 게 소개를 있는데.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북서울미술관에서 물체주머니 전시의 참여 작가인 김영나입니다. 네, 저는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홈그라운드를 운영하는 안아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직접 요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리사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라 셰프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지는 꽤 오래됐죠. 그쵸, 저 논문 네. 쓸 때부터. 되게 오래됐죠. 네. 그리고 아라 셰프님이 사실 네.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셔서 네. 저는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이번 전시도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식탁 위의 물체주머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2번의 네. 영상 작업을 하셨죠. 근데 네. 그 외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조금 결말을 짓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고 또 조금 제가 이제 요리 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제가 이제 재료를 사와서 네. 아라 셰프님께 요리를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을 봐오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청량리 시장에 네. 셰프님이 자주 가시는 동선을 저한테 표시를 해서 지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량리 시장은 사실 직접 가본 적은 없고 주변에는 뭐 시립대학교도 있고 해서 자주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그 맵을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네.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동선대로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도 길을 금방 잃고 네. 아, 이거 사야 되는 것들은 꼭 있는데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 좀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하고 싶었던 재료는 다행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중 이야기 하신 게 가지였죠. 네. 가지를 맛있게 최근에 먹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제가 네. 준비해 보려는 재료는 네. 가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그 맛을 몰라서 좀 잘 안 먹었던 것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거 이런 맛이 있었네, 너무 맛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은 채식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네. 실제 가지는 제가 좀 요리법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얘는 네. 가지를 찾다가 발견한 가지고추라는 네, 이 건데 연필 아닙니다. 뭔가 잘 어울리게,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색깔이지만 잘 너무 어울리게 익숙한 맛이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버섯은 사실 어떤 걸 만들어도 맛있는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좋아했었고. 그래요? 저는 얘를 정말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얘 엄마가 그 버섯 나물 해주면 그 물이 쭉쭉 나오는 그 버섯 나물 있잖아요. 볶음. 그래서 느타리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느타리 향이며. 나중에 서양식 요리를 알고 나서부터 조금 친해졌던 것 같아요. 표고는 비싸서 못 먹는 버섯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버섯? 그 버섯은 사실 요런 애들을 어떻게 같이 버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 생각에 메인인 거는 콩이거든요. 콩이. 네. 네. 콩도 사실은 제가 네. 좀 거리감이 있었던 식재료인데, 이제 후무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후무스가 콩을 위주로 만든 건데 전혀 다른 식감이 되고 또 얘들을 빵에 이렇게 발라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랑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맛있는 맛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고 특히 지금 콩철이라서 너무 맞아요. 예쁜 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와봤어요. 이 종류 아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저희 요리사분들이 전부 다 알려줬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빛깔이 예쁘죠. 이게 마르기 전에 생콩이 지금 나오는 아주 짧은 시기라서. 근데 이제 크기가 다 달라서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디자이너의 마음으로 그 중간 거, 그러니까 뭐랄까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가 전부 다 있는데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예요. 왜냐면 다 크기가 다른 콩을 익혀야 되는 거, 빨리 익혀야 되는 거. 아, 시간이 다르겠구나. 네, 시간이 다르고 또 이제 저의 아주 저를 패닉하게 만든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거의 언지를 주지 않고 네. 깜짝 선물처럼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세요, 이거? 이게 뭘까요? 네, 지금 맛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 똥똥이 아닙니다. 네, 이게 토란입니다. 네. 토란. 네. 그러니까 토란은 명절에 그 네. 토란탕, 토란국 이렇게 해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걸로 많이 봤는데 사실 여전히 친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 재료를 넣으면서 네. 사실 다른 것들과 이렇게 네. 조화를 이루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걸 조금 의뢰를 드리고 싶은 네. 생각으로 가져왔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복병이 돼서 네. 아라 셰프님 되게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잘 안 되면 맛없어도 그냥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친구는 나중에 다듬어진 거랑 보여드릴 텐데 직접 집에서 토란을 다듬을 정도시면 밥을 정말 본격 잘 해 드시는. 근데 제가 듣기에 토란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물에 익힌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토란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식감 저는 물론 좋아하지만 약간 감자도 아닌 것이 무도 그죠, 그죠. 아닌 것이 같은 네. 식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워서 샐러드로 만들려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정말 그래서 그리고 네, 그러면 다 설명이 대충 됐네요. 이렇게 네. 제가 사온 재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료들로 어떻게 뭔가를 네.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래서 요리를 어떤 요리를 할까 이런 얘기를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전문 요리 방송이 아니고 어쨌든 뭔가 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갖다가 때려 넣고 끓이는 그런 조림과 스튜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조금 억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물체주머니 전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요 전시가 완성되고 나서도 이 전시가 일종의 무대가 돼서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며 그리고 또 시인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패션 브랜드 협업 그리고 뭐 공간 디자이너 분들도 네, 두 공간 분이 디자인 있었고, 네.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이제 어떤 일종의 컨텐츠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데 어떤 팥에 다 담겨져서 이렇게 끓여지는, 뭉근하게 끓여지는 어떤 조림, 야채 조림, 스튜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선택을 했고, 이제 스튜가 익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곁다리로 잎야채를 써서 샐러드를 조금 만들면서 샐러드 만들 때가 생야채를 조금 싫어하기는 했었어요. 처음에는 야채를 그렇게 친하지 않을 때. 근데 그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요거는 간을 하나씩 다 입히고 그 그리고 샐러드 채소 네, 자체를 네, 채소를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레스토랑의 샐러드라는 게 그렇구나.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이 다 밖으로 이렇게 넘치듯이 나오는 위에 토핑만 올려주는 샐러드는 맛이 없어요. 다 간을 입혀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데 야채를 저는 이렇게 딱 아까도 이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요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어떤 지점이 좋았냐면 시장에 가서 궁금해하는 거 전혀 먹어보지도 않았던 거 아니면은 엄마가 조금 뭐 사다가 준 거 보기만 하고 맞아. 다뤄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렇게 콩 같은 애들 정말 되게 예쁘거든요. 이 색깔 빛깔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약간 뭔가 수집하듯이 다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놔두고 이렇게 썰기 시작했을 때가 되게
이 집중력이 엄청 이렇게 딱 발휘되면서 그 식당에서 맨 처음 했을 때 손님을 대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이 다듬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또 제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받았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나 작가님이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한 작업은 이걸 거라 생각한 게 발견된 구성이었어요. 너무 맞는 얘기. 왜냐면 그 발견된 구성 작업을 저도 이제 실행하는 어떤 이유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사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다른 일로 조금 괴로울 때 그 저의 수집물들을 꺼내 와서 이리저리 이렇게 해보고 그 안에 규칙들을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 셰프님도 그 재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게 뭐 적극적인 어떤 요리, 뭐 열을 가하고 막 세팅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요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씻어가며 이렇게 정갈하게 놓고 이러면서 그 뭔가 수행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맞아요. 경험을 네. 얻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상황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도 비슷하고 네. 또 뭐 아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스튜 관련해서도 네. 뭐 그 전시의 어떤 맥락이랑 너무 잘 맞게 예, 요리를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을 잘 붙였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잠깐 뭔가 밑준비를 다 해놓고 또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네. 글쎄, 이제 전시가 이제 실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또 새롭게 뭐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네. 있긴 하지만 이번 네. 주가 마지막이어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 실제 처음에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좀 고심을 했었던 거는 제가 2015년부터 작업했던 것들을 좀 망라하는 셋이라는 연작을 망라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어린이 미술관의 개념이 무척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면 미술을 어린이들이 어떻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놀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공간에 와서 실제로 만져보고,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뭐 만지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뭘 해도 상관없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협업자들과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라 셰프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네. 또 공간 디자이너들도 실제 곰 디자인과 전산 시스템이 같이 해줬는데 그들도 평소와 다르게 정체된 공간, 조용한 공간이라기보다 뭐가 움직이고 실제 다양한 재료를 쓰고 그런 식의 네.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죠. 그 약간 인상에 남는 좀 이전에 없었던 약간 그런 협업의 형태가 있었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시가 정말로 코로나 한가운데서 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9월이면 끝나는 전시였죠. 그쵸. 9월 중순에 끝나는 전시였었죠. 네. 그런데 오픈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을 때 약간 조금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때가 5월쯤이었었나요? 네.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본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전시의 면면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미술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이랑 다 상의를 하고 이제 몇몇 분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억나는 협업, 특별한 협업 이렇게 딱 한 분 뭐 이렇게 뽑기가 좀 애매한 게 네. 그 코로나라는 영향 때문에 네. 그 협업 과정에 가져오는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 그래서
저희 전시가 3월 말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바로 오픈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전시 맞아요. 세팅은 다 끝나고 네. 그냥 휴관인 채로 한 달 이상 네.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실제 미술관에서도 공간에 와보지 않으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있었고 그걸 최대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작가님은 독일에 가야 되잖아요. 네, 한국에 있지도 저는 않고. 독일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간에 당연히 가보진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네. 오히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시 주제를 요리와 연결짓게 된 이유 아마 출발점은 네. 처음에 아나라 셰프님과의 협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코로나 상황이 닥치기 전에 뭔가 전시에서 항상 오셨듯이 네. 케이터링을 할 때 같이 네. 할 수 있겠다. 너무나도 당연히. 그래서 좀 생각을-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죠, 케이터링으로 해드리는 건. 그쵸. 네. 근데 뭔가 이제 아라 셰프님이랑 저랑 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네. 했어요. 케이터링을 단순하게 케이터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어떤 지점에서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죠. 미술관에서 이렇게 직접 네.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발견된 구성 작업과 전시장의 자화상 작업을 특별히 뽑아서 네. 그 홈그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네. 다시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를 손질할 때 어떤 네. 그 혼자 노는 방식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화상 작업을 할 때는 자기 공간에 자기의 사물들을 배열하면서 네. 자화상을 직접 그려본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네. 그런 것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고 근데 네. 그 중에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전시 안에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고 네. 전시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두 네. 작업을 특별히 뽑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관객을 데리고 함께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제안을 많이 받아왔어요. 사실 시립미술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한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술가의 런치박스 다른 분이랑 한 거 네, 보고 말고는 없어요. 아주 가볍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국현에서 조금 했었어요. 좀 큰 프로젝트로 몇 번 그건 했었는데. 참여 작가로 같이 하시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의뢰는. 그러니까 교육문화 프로그램에서 의뢰를 하셔요. 근데 이제 뭐 늘 작가님으로서 불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 메이커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기획을 제안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특히나 어린이 미술관이라서 어린이를 조금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 버섯은 지금 네.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아,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이거를 빨리 맞춰야 된다는 그런 버릇 때문에, 네. 아니 좀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버섯을 넣는 네. 게 콩이 거의 조금 네, 익어와서요. 익혀진 상태라서 네. 아, 그때 이제 버섯을 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로 넣어주시는 이게 거구나. 약간 맛있는 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둥이 되는 그 애들 있잖아요. 아, 좀 네네네네네. 질긴 애들을 해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육수처럼 나오게 물이 자작했을 때 마늘이랑 버섯 마늘이랑. 기둥을 넣었어요. 아 아까 마늘도 부으셨지. 네, 네. 월계수잎도 넣어야 돼요. 나 너무 정신이 없네요. 이거 우리 이야기할 게 너무 예상했잖아요.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네. 협업 네. 아라 작가님의 협업으로 다시 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고른 거는 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걸 상정하고 보기 때문에 일단 쉬어야 돼요. 제가 빨리 읽혀야 되는 아, 게 있어서 그렇죠. 네, 관람객으로서. 근데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 미술 시간을 너무 좋아했었고 색종이 오리고 자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 형태는 그거는 그 발견된 구성은 진짜 전적으로 딱 1차적인 시각 정보를
내가 요리로서 구현해내는 걸 보여드리면 재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게 뭐였죠? 하나 쿠키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 게 젤리였고, 젤리였었고. 그리고 맨 처음이 그라탕 같은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븐에 굽는, 익혀내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야채를 자연스럽게 잘라가지고 익힐 수 있을 만한 형태를 골라서 3가지 요리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은 저에게 제안을 주신 김정현 큐레이터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정한 건데, 저희 공간에서 그 촬영을 진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홈그라운드라는 게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김영나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 그 작업은 제가 이렇게 자화상 작업은 이렇게 딱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렇게 딱 편집되어 있는 화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이 완전 개판이어도 이게 딱 이렇게 집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만 인스타 이렇게 뷰인 거죠. 네, 딱 잘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상을 하면서 이건 정말 고민을 계획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건 즐겁다기보다는 계획을 되게 많이 했을 맞아요. 텐데 네. 그래서 그거는 홈그라운드에 있는 물건으로 어떻게 조금 홈그라운드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어쨌든 여기는 주방이기 때문에 주방 재료들도 드러나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냥 너무 물건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온통 다 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잘 배치를 해서 그 자화상 시리즈를 만들고 싶었고, 이 시리즈는 특히나 하기사님이 그 각자의 집에서 비슷하게 자기 물건으로 맞아요. 구성해서 참여형으로. 네,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더 만들었는데, 실은 그 전시를 많이 보지를 못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 쿠킹쇼를 계획하기 전에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도록을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네네. 나누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램화 하기 때문에 고른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작업들을 만약에 이제 그때 계획할 때 작가님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뭔가 조금 너무 1차원적인 것들도 있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른 작업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1차원적이라는 게 뭔가 시각적인 그 공통점만을 꼽아와서 배열을 하면 좀 그렇게 보일 텐데, 저는 이제 아라 셰프님이 제안을 해준 것이 뭐 그 어떤 요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안에서의 공통점을 찾는 데에도 또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네. 네, 풍성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토란을 붓겠습니다. 우리 11시에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네. 이런 어려웠던 점. 협업이라 어려웠던 점. 저는 사실 협업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뭐 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혼자 작업을 하고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협업이라 하기보단 좀 아예 일을 분리해서 도움을 받고 이런 편이어서,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지금 북서울에 설치된 작업 중에 자화상이라는 사진 매점이 사실 초반에 그 포토그래퍼 아누바트라는 친구랑 협업을 해서 네. 사진을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좀 자신 있게 이건 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첫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을 할 때 일의 편리성이든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한 명이 핸들을 잡게 되잖아요. 누구 뭐 마우스를 같이 잡고 일을 할 수 있거나 파일을 쉐어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과정이 뭔가 온전하게 같이 작업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우랑은 협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안우는
암스테르담에 제가 있을 때 네. 알게 된 에스토니아 네. 출신의 포토그래퍼인데요. 2011년에 네. 제가 밀라노에서 네. 전시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네. 처음 이제 사진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그때 했던 방식을 그 친구랑 협업할 때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고수를 해 오는 것 같아요. 아, 둘이 호흡이 좋은 편이었어요? 서로? 기본적으로 뭔가 네. 인간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네. 제가 이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다가 네. 또 그 시점에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도 서로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어떤 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얘기도 생각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크리스 요리스랑 했었던 요리스. 협업도 약간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한번 이 도록이었나요? 아니면 이전의 이 전에 도록이었나요? 예, 셋 작업이 사실 그 친구랑 도록을 네. 만들면서 시작이 된 거기도 해서 네. 네. 그때도 처음에 되게 제한 없이 한번 배열해봐 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약간 또 이제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책의 성격이 되게 많이 정해지는. 약간 뭔가 캔버스에 같이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네. 드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붓을 각자의 네. 붓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붓을 하나를 돌려가면서 쓸 수도 있는데 네. 그 캔버스에 사실 그걸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터칭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계획대로 해 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식으로 덧붙여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한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그런 협업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섞고 소금이랑 오일간만 했고 그리고 얘를 같이 섞을 건데 얘를 여기다 네. 바로 얹어버리면 죽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예쁜 그릇을 이것도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그릇 해서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좋은 점은 만드는 사람 주변에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약간 좀 사용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소금이랑 올리브오일 간만 한 야채를 일단 넣을게요. 이거는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드레싱에 버무려서 바로 넣는 게 좋은데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식초를 아직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언제 치워요? 근데 그래서 이게 밥은 우리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단 요리를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원래 예상 시간 얘기하라. 5분을 남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벌써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위에 얹어주는구나. 네, 이게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죠. 네, 이제 다들 버섯 피클을 구하려고 이렇게 오시겠네요. 너무 궁금하다. 이 토란의 변신. 근데 되게 마치 감자처럼 써셨네요. 토란을. 뭔가 네. 얇게 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네. 감자처럼 되네요. 그러게요. 생김이. 네. 여러분 토란을 구워서 드셔보세요. 아 근데 다듬기가 귀찮아서. 근데 저는 토란국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요리책 약간 검수했던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 이제 이 수산나 호순 여사님의 인생 레시피 책인데 거기에 집안에 아주 제사 음식으로 엄청 유명한 게 양지 홍합 토란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야기만 듣고도 너무 맛있게 보여서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양지랑 홍합을 같이 넣는데요. 양지로 국물을 내서 토란국을 끓이는데 마지막에 홍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한 홍합 국물 있죠. 그게 딱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다. 네.
되게 섬세한 맛이 살아있을 것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석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데요? 네, 그죠? 그래서 디자이너 출신이라서요. 이러고 네. 이렇게 흐트리고만. 네. 귤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런 거 조금 뿌려서. 네. 일단 예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좀 간이 안 배었을 수 있으니까 저희 피클 국물을 조금 넣을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샐러드 완성. 오, 네. 이렇게.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무척. 이거 형부 보고 계세요? 말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지겨워서? 지쳤나 봐. 네. 아까 되게 열심히 홍보하셨는데. 네. 네. 아,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네, 정말 오늘의 메뉴는 감사합니다. 샐러드와 스튜. 네.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43명이. 자꾸 집착하게 빨리 되네요. 스튜를 이제 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갖다 주세요. 빨리. 이거 빨리 쓰레기 버리고. 이거. 제가 요건 좀 정리를 네. 해볼게요. 네. 저희 때문에 퇴근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 어떡하지? 난 너무 재밌어서 다 계속 하고 싶은데. 네. 1시간 더 갈까요? 어떡하죠?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보세요. 잘 됐어. 오, 역시. 색깔이 정말. 아, 장난 아니네요. 역시 비법 소스. 짱. 네. 와, 네, 훌륭하다. 약간 뭔가 되게 푹 고와진 색깔인데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간을 좀 그냥 볼게요. 막 이런저런 네. 딴 얘기들을 많이 해서 더 잘 된 것 같은. 맞아요. 네. 네, 이제. 맛있을 것 같다고. 네. 제가 비주얼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은 근데 저 공부해 보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디자이너로서 활동도 해보고 또 요리사로서 활동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아주 괜찮은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게 그죠? 네. 디자이너로서 생활하려면 조금 깝깝한 게 힘들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배운 것들이 되게 써먹을 때가 많다? 너무 생각 유용해요. 방식이나 뭐 네. 테크닉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맛있어. 맞아요. 근데 뭔가 산미가 좀 부족해서 매운맛을 조금 걔는 뭐죠? 스모크드 파프리카입니다. 아, 큐민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넣으면 좀 더 새콤해진. 아니요. 약간 불맛? 메시지. 메시지. 네? 네, 질문을 좀 읽어주세요. 네네. 그렇죠. 네. 아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사실 저 이 질문을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김영나 작가님. 경계가 있긴 덕분에 했나요? 예술계 디자인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작업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많은 경우에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메시지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 질문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제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이런 식으로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뭔가 확장이 되는 매체나 작업의 협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게 그 어떤 확장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말하자면 메시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굳이 넣어서 그걸 뭐 어떤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활동을 해 나가고 사실 어떤 구조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이들과 사실 디자이너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자이너가 조금 좋은 직업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디자인 교육이 좋은 어떤 교육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에. 그래서 저는 또 디자인 작업할 때는 제가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처럼 예를 들면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형식적인 구조적인 실험이랑 어떤 태도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또 다른 이전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굉장히 큰 운들이 따라줘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입혀진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시는지.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전에 셋 작업이 그게 이제 입체물로서 딱 연상되게끔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조형물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이렇게 유니폼으로 나오는 거라든지 가구로 만들어진다든지 사진 작업으로 나온다든지 이게 그거를 이제 처음에 좀 계산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 에이랜드 얘기하신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그 클라이언트도 제가 공간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드는 공간은 어떨까 하고 궁금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저도 그런 이유로 저와 이제 저한테 일을 제안하셨다면 너무나도 즐겁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어떤 의외성을 띌 수 있을까, 그런 지점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리고 비슷하게 전시에도 사실은 되려 이제 저 사람이 그래픽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전시를 하겠다라고 상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굳이 그런 부분을 계산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좀 의외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실제 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번 전시는 뭔가 그런 의외성과 우연성에 네. 망라한 어떤 그런 네. 느낌마저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완성이 됐네요. 네. 저 요리사인가 봐요. 요리사 맞아요. 요리사 맞아요. 네, 잘했네요. 네. 이건 이 아까 얘를 올려놓고 네, 이 큰 콩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 예쁘다. 콩카르네를 위에다가 올렸어요. 약간 돼지 예술 같은 느낌인가요? 한번 좀 앉아서 저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거 12월 메뉴로 할까? 영광입니다. 네. 김영란 셰프님. 샐러드 이런 거 어떠세요? 네, 괜찮나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네.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아니야, 먹고 나서 물어볼게요. 어떡하지? 걱정돼. 왜 떨리죠? 네, 고맙습니다. 되게 잘 익혀진 감자 같은데. 아니, 이게 되게 좋은 향인데요? 식었어. 기다려서 식었어요. 고추가 특이하네요. 안 싱거우세요? 좀 싱거운데? 근데 되게 부드럽다. 저는 지금 토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감자볶음을 했는데 감자를 좀 덜 익힌 느낌이네요.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익힌 감자는 또. 밥 반찬 맛이네.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클이 정말 맛있네요. 그쵸? 석류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홈그라운드에 있습니다, 피클. 맛 묘사를 좀 전. 와, 이것도 쉽지 않네요. 메인이랑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만 먹기엔 좀 심심하고, 얘는, 근데 제가 이 토란을 감자라고 표현을 한 게 사실 감자의 평범함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감자만큼 네, 먹기 쉬워졌다. 아니 뭔가 되게 네. 잘 익혀진 감자. 그러니까 전제가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조금 약간 부드럽게 미끌리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잘 볶아진 느낌도 있어요. 약간 그 기름에서 오는 미끄러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가지가 안 익었나요? 익었겠죠? 칼이 잘 안 들어서 그렇겠죠? 칼이 잘 안 들어서 그렇죠. 네, 칼을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저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머리가 막 떡이 졌네요. 아, 너무 궁금한데요. 네. 매콤해요. 네, 많이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 매콤한 거는. 네, 많이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를. 저 이 하얀 큰 콩이 정말 맛있어요. 밥맛. 근데 우리 너무 먹고만 있나요? 네. 이게 약간 좀 온순한 칠리 콩가르네 같은 느낌이에요. 좀 새콤한 맛이 좀 드래요. 콩은 다 잘 익었고 단맛이 좀 있네요. 이게 뭐였죠? 이것도 콩인가요? 아니? 걔는 무화과예요. 아, 무화과는 네. 언제 넣으셨어요? 그거는 소스에 있었어요. 김밥 소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재료가 네, 있었군요. 네. 네. 맛있네요. 이거 메뉴에 넣으시죠. 네, 가지를 좀 오븐에 잘 말리듯이 익혔으면은 더 맛있을 텐데 제가 얼른 물을 끓고 넣어가지고 익혔더니 좀 가지의 익힘 정도가 고소한 정도가 조금 아쉬워요. 셀프 크리티컬. 근데 저는 가지가 조금 이렇게 씹히는 맛이 또 좋은데요. 이게 더 풀어지는 것보다. 근데 기름에 잘 구운 가지 있잖아요. 가지 튀김처럼. 그런 맛을 원하긴 하거든요. 이게 껍질이 약간 조금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화로 잘 구워야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 콩과 토란의 정말 재발견. 네, 오늘 미션은 대성공, 완성. 다행이에요. 네,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두 분은 전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작업을 선보이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시는 뭐 제가 더 많이 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많은 경우에 전시를 다른 프로젝트랑 구분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또 의뢰받는 프로젝트, 전시, 또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거라 전시가 어떤 맥락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얘기가 있을까라는 거는 그 어떤 상황이랑 굉장히 맞물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접할 때도 보면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의뢰를 받고 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또 전시에 던져보면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업을 선보이고자 하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을 좀 다시 보면서 그 상황 자체를 작업의 어떤 요소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전시가 꽤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시가 갖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관객이 있는 거? 관객도 어떤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떤 네.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큐레이터가 뭐 제안했었던 어떤 전시 기획이라든지 사실 그 지점도 저는 클라이언트와 얘기할 때처럼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일 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있었던 작업을 맥락에 맞게 놓기보다는 그 작업, 그 전시의 상황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전시로서 보여준 경험이 별로 없어요. 몇 번 안 돼요. 하나는, 저는 항상 양념처럼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전시의 양념. 전시에 필요한 어떤 다각화시키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언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출판 잔치에도 먹을 것이 하나 딱 있음으로써 좀 더 다양화되는 것 같은. 그냥 조미료처럼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서 기억에 남는 건 최진영 작가랑 팩토리에서 2인전을 한 적이 있는데 여우와 두루미의 식탁? 그거를 맞다.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최진영 작가를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학교 같이 다녔기 때문에 후배여가지고는 또 심지어 같은 비슷한 동네 살았거든요. 같은 동네 살아서 맨날 이제 막 보고 그 낙서들 다 보고 그랬는데 뭔가 개인전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그 마음이 자꾸 생겨서 원체 인기가 많기는 했는데 그냥 그림만 이렇게 전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재밌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좀 이렇게 좋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갤러리 팩토리였죠. 지금 팩토리 2고요. 홍보라 디렉터님이 진영이와 저를 불러서 이제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그게 완전 제 이름이 바뀌었던 첫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두루미 역할이었는데 두루미가 골탕을 먹는 입장이기는 하잖아요. 처음에 골탕을 먹이죠. 약간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다가 뭔가를 놔둬서 마치 두루미처럼 그때 당시에 최진영 작가가 먹을 거나 고양이 관련된 뭐 이렇게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었는데 그런 이제 오브제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 식탁 위에다가 그런 식재료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좀 전시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시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았고 네. 어떻게 보니까 잘 어우러지는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 아티스트인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어떤 사고에 뭔가 음식이라는 어떤 먹는다는 행위라던가 이런 게 조금 들어가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게 뭐 이렇게 그런 전시들 참여한 전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맨 처음에 인상 깊었던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토마스랑 작업했던 것도 그냥 제가 아티스트라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요리사라서 제안을 뭐 요리사란 지점이 조금 크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냥 단지 요리사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서로 즐거운 핑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이제 전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작가 정신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오히려 전시는 저한테 일종의 학습 도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게 전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랜덤한 공간,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랜덤한 분들이 새롭게 그 공간에 와서 작업을 본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일환인 것 같거든요. 저 아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어떤 기회 같은 거. 맞아요. 그거는 전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 마무리한다고요? 네. 네. 예약 없이 갈 수 있다고요? 네. 15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가서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닌데도 내가 아이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들어가고 싶게 생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일기주머니는 찾나요? 조금? 아니요, 조금. 네. 네.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가 어려워서 지금 네. 뭐 한 30개 정도 네.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의미가 있고 또 나름의 어떤 아카이브를 해서 또 전시가 끝나도 여러분들 계속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인스타그램 그 보럼리스백 네. 그거에만 정리를 하시나요? 아, 지금 미술관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아카이브 하는 툴을 만들고 계시긴 하거든요. 웹사이트 네. 형태로. 네. 근데 이제 바텀리스백 계정 같은 경우는 제 전시에 관련된 컨텐츠 위주로 모아져 있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너무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마저 맛있게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